22살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.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금액이었어요. 얼마죠? 6억 정도에 이제 고시원에서 쫓겨나고, 이제 고시원을 또 옮겼는데 이제 또 쫓겨나고. 이게 또 괜히 차보고 카푸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저 이거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보험업에서 15년 동안 일하고 있는 이희준이라고 합니다. 출연 신청하신 이유 있으실까요? 네, 일단 제가 20대 때 좀 의도치 않게 이제 큰 빚을 지게 돼서 22살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파산 신청하고 또 면책까지 이제 받았는데요. 저도 20, 30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으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용기가 되었으면 해서 네.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힘든 20대를 보냈다고 하셨잖아요. 얼마나 힘드셨던 거예요? 그 20대 초반에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정말 흔하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, 네. 군대 있을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, 또 이제 빚쟁이가 이제 군대까지 찾아왔어요.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. 보통 군대까지 안 오잖아요. 네, 안 오죠. 근데 네. 이제 보호관심 사병이 돼가지고 네. 정신적으로 좀 되게 많이 좀 힘들었고요.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또 이제 학자금 대출이 안 돼가지고 신불자여가지고 네. 좀 대학교도 좀 다니지 못하고 좀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알바를 좀 했습니다. 그 빚은 왜 생기신 거예요? 20대 때? 빚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몇 억 되는 이제 돈을 빌리셨어요. 네.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서 네.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좀 되었죠. 그래서 아버님 채무를 아드님께서 네, 지게 되셨고. 네 맞아요. 뭐 군대에서도 힘들게 하지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뭐 제가 사대보험 이제 들어가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혹시 직장에도 찾아오지 않을까, 또 매달 이제 월급이 또 차압되지 않을까, 그런 걱정도 했고요. 또 제가 이제 고시원에 좀 오래 살았는데 이제 고시원에도 많이 찾아왔어요. 그래서 이제 고시원에서 쫓겨나고 고시원 또 옮겼는데 이제 또 쫓겨나고. 그래서 제가 전입신고를 안 하고 다른 고시원들을 옮겼어요. 그 이제 빚쟁이들이 그 전에 고시원에 찾아가서 네. 제가 없으니까 네.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위장 전입 신고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주민번호가 말소됐죠. 주민번호가 말소된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들어는 봤는데 네네. 네,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. 네, 흔하지 않아요. 저는 저 외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네. 한 3번 정도 그렇게 주민번호 말소가 돼가지고 네. 그거 살리는데도 15만 원,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. 네. 지금도 사실 큰 돈이긴 한데 그때는 더 큰 돈이어가지고 되게 심적으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그럼 어떤 일들을 좀 해보셨어요? 일단 뭐 주유소에서도 일했고, 뭐 커피숍, 그다음 공사장에서도 좀 오래 일을 했고요. 네. 뭐 꽃배달 서비스도 해보고, 뭐 술집에서 서빙도 해보고,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이 일을 좀 했었죠. 그러다가 보험 일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? 우연히 군대 선임을 만났는데 그 네. 군대 선임이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. 보험 일을? 예, 네. 그래서 형은 한 달에 혹시 얼마 정도 벌는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2008년에 한 4,500 정도 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.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. 예, 사실 그 이유도 있지만 20대 또 너무 이제 지독하게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.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?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한다면은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? 예, 좀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고, 네. 그 지점에서 항상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희 팀원이 아니라도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이제 사면서 항상 어떻게 일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가서 계속해서 많이 물었죠.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처럼 업적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네. 그래도 한 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? 예, 라는 생각을 했고요. 네네. 저는 지금도 저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많이 물어보고 연구하고 합니다. 지금도. 이게 또 괜히 차보고 카푸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저 이거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. 저희 현금으로요? 네네. 전액 현금으로 살 정도면 연봉이 상당하신가 보네요. 작년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올해는 지금 5월까지 5번 정도 받았어요, 급여를. 예, 지금 현재는 한 2억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. 좀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. 보통 사무실엔 막 50명, 100명 있거든요. 네. 예, 그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. 촬영 하나 위해서. 예, 촬영하기 위해서. 네, 들어오시죠. 네.
자리에 촬영 장비가 많네요. 네, 여기 뭐 조명하고 카메라, 마이크, 뒤에 이제 크로마키까지. 크로마키까지. 네. 그럼 출근하시면 어떤 일부터 하세요? 출근하면 저 유튜브 채널 한번 보고 이제 구독자랑 네, 그런 네. 거 좀 보고요. 근데 보험 설계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이제 가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분께 맞지 않는 보험을 권유받아서 가입을 했고 또 네. 그리고 그 설계사가 이제 갑자기 그만두거나 또 보상에 대해서 내가 병원 갈 때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거나 근데 그런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고요.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보험금 청구를 제일 많이 하고요. 지금 이제 고객분들 많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제 보험금 청구가 들어와요. 이제 직접 이제 해드리고 있죠. 근데 말씀 중에 공감되는 게 네. 저 사회초년생일 때 친구들이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아 정말요? 네. 추천해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네네. 그래서 궁금해서 나중에 연락하면 다른 일 하고 있더라고요. 아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좀 낮아서 그런지 많이 일을 시작하는데 오래 일하지 못하고 보통 뭐 3개월, 6개월 뭐 정말 길면 2년 정도까지 하고 그만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앞만 보고 많이 네. 좀 하시잖아요. 근데 뒤도 돌아봐야 되거든요. 내가 이미 계약했던 고객분도 돌아보고 뭐 안부 전화도 하고 뭐 청구할 건 없으신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을 계약하지?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계약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고객들은 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네. 네, 왜냐면 이게 잘 되면은 분명 소개가 나오고 네. 이제 롱런 할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 보험회사 입사해서 가장 많이 했던 공부가 이제 보상 공부예요. 그래서 이 업계에서 유료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. 보상에 대해서.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좀 찾아다녔어요. 왜냐면은 이제 보험 가입 이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보상 관리, 보험금 청구 요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. 보험은 뭐 완전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, 끝이 없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에요. 좀 구독자 수가 뭐 갑자기 좀 많이 늘었고요. 지금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어요. 예. 유튜브가 좀 재밌죠? 아, 예, 재밌어요. 예. 저도 이제 하면서 일이 네.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. 근데 유튜브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네, 맞아요. 카메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 않아요. 근데 지금도 어려운데 네. 근데 재밌어요, 뭔가. 네. 대표님 영상 중에서 조회수 잘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? 요 24만 24만. 와. 이제 요게 이제 보통 고객분들이 서류 떼는 걸 어려워하세요. 어떤 네. 서류를 떼야 되는지. 네. 네, 요 영상이 가장 고객분들한테 좋은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보험 청구할 때 한 번씩 검색해보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진단서는 2만 원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진료 확인서 3,000원이거든요. 네. 그렇게 대체할 수가 있어요. 네,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2만 원 내고 떼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가장 좋죠. 네, 처음에는 네.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. 조금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. 이제 내가 궁금한 거보다 그 구독자들이 궁금한 그런 영상을 많이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, 유튜브는요. 그래서 네네. 일반 고객분들이 궁금해할 그런 내용들 그렇죠. 그런 쪽으로 좀 하니까 좀 조회수도 나오고 구독자도 좀 늘더라고요. 그럼 이 유튜브로 유입되는 고객은 한 몇 프로 정도가 돼요? 지금은 80-9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많죠, 이쪽이. 그럼 영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꼭 해야겠네요? 예, 저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. 유튜브가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유튜브 자체가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영상이 남아있잖아요. 네.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이 유튜브 영상이 일을 하는 거죠. 예. 영업하시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아무리 일이 잘 돼도 다음 달이 좀 불안하잖아요. 네. 예,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? 그런 거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고요. 지금 어느덧 1년 정도 됐는데 구독자 이제 10,000명이 뭐 감사하게 10,000명이 돼서 문의도 좀 오고 네. 행복하게 뭐 상담하고 있습니다. 보험도 그 엄연히 금융 상품이죠? 네, 맞아요. 영상을 통해서 보험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게 뭐 금융법에 뭐 걸리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? 금융소비자보호법.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겨서요. 네.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영상을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었는데 손해보험 협회로 직접 승인을 받아서 심의 필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. 영상 하나 올리는데요? 네. 이거 쉬운 게 아니네요. 예, 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기고 네. 업로드하는 시간이 좀 더디다 보니까 네. 예, 그 부분이 조금 요즘은 좀 애로사항 같아요. 예, 지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? 주부예요. 네, 주부시고 저희가 3대 진단비로 해가지고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. 네,
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기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 고객님도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신 거예요? 예, 유튜브 실제 고객님이세요. 네. 그 마지막 멘트가 되게 인상 깊네요. 보험 유튜버라서 네. 구독과 좋아요는 네.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은 가입 확률이 좀 높겠네요. 제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라서 네. 니즈가 있으세요. 그래서 계약 체결률이 좀 높고 이 영상으로 직접 나와서 설명을 이제 하잖아요. 네.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 이렇게 좀 읽는 건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얼굴이 오픈이 되고 이제 가입 위에 또 보상가료도 잘 이제 핸덕하면은 네. 그 신뢰를 좀 가지시고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. 보험 쪽에서는 좀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.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4대 보험 들어간 이제 직원이 아니라면은 네. 이제 저처럼 일하는 설계사분들은 다 100% 이제 인센티브제예요. 일이 없으면은 정말 급여가 없고요. 네. 근데 일이 많고 계약을 잘하면 그만큼 많은 급여가 나오겠죠. 근데 급여가 뭐 0원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입하셨던 고객분들이 만약에 중간 해지를 하셨다. 네. 그럼 마이너스 뭐 70만 원도 쓰고 그래요. 네, 해지를 마이너스. 한다는 게 그 네. 기간이 있는 거예요? 네, 납입 기간 중에 보통 1년 뭐 2년 이내에 이제 해지하시면은 네. 이제 환수가 들어오거든요. 또 2년 정도 됐는데도 2년 정도 보통 이제 1년 2년 보통 이 정도 봐요. 그래요? 보험회사. 네. 그래서 그렇게 연락들 자주 했구나. 보험 자주 잘 내고 있냐고. 네, 이거 회사마다 다릅니다. 아, 네, 그래요? 근데 연락 드리는 건 사실 네. 뭐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챙겨드리지 않아서 그 다음 달이 되고 네. 보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래요? 정지 중에 갑자기 암 진단 받으시거나 갑자기 아프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험이 정지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전화를 말일 날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보험 상품마다 또 인센티브가 틀리겠네요? 뭐 실비라던가 뭐 종신보험이라던가 네, 상품마다 다 달라요. 근데 네. 저는 뭐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수수료가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 고객분께 맞는 상품이 중요한 거지 수수료 뭐 어디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만약에 설계가 되면은 당장은 제 수입에는 좋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고객분이 알 수 있거든요. 이 설계사분이 이제 본인한테 좋은 상품을 나한테 추천을 했고 내가 그걸 가입을 했구나.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 이제 속에는 없는 거죠. 이 보험이라는 게 좀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고객 입장에서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, 대표님께서 이 직업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 직업이 정말 인생을 좀 바꿔줬나요? 내 인생을 정말 바꿔주었고요. 네, 뭐 저도 살렸지만 저희 가족도 살린 그런 직업이에요. 그래서 제가 더 정말 애착이 있고 네. 보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. 어. 이 일을요. 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?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처럼 되게 어려웠던 시기를 겪고 계시고 그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좀 나도 할 수 있겠구나. 그런 좀 용기와 좀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하고요. 사실 부정적인 마음은 그 사람을 절대 발전시키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신다면은 뭐 어떤 분이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.